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숫자로 보는 3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쿠팡이 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제가 이 3분기 실적들에 대해서 네이버, 쿠팡 각각 실적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이버 쿠팡이 아무리 한국 이커머스를 이끄는 양강이지만 그 실적들이 전체 온라인 쇼핑 실적을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분기의 전체적인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자료 출처는요, 통계청에서 이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어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통계청에서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걸 한번 쳐보시고 그 숫자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우선 이 3분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요약을 보시면 이 거래액이라는 게 57조인데요. 이 거래액이라는 건 실제 뭐 매출 이런 것과 다르게 실제 얼마나 실제 거래가 됐느냐, 그 거래액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즉 2022년 3분기 대비해서 이번 3분기는 8%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쿠팡과 네이버 실적과 좀 비교를 해보면 쿠팡은 18%가 증가를 한 거고요. 네이버 거래액은 8%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는 이 거래액이라는 거, 전체 이커머스 실적 8% 증가, 평균이 8%라는 거잖아요. 증가한 게. 그러면 쿠팡은 평균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고 네이버는 딱 이커머스 평균 정도로 증가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은 매출, 네이버는 거래액을 가져왔는데 뭐 이게 왜 다른 걸 갖고 왔냐? 사실 각각 업체에서 이 거래액을 딱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네이버는 거래액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만 쿠팡은 거래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매출로 퉁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매출로 가져왔는데 쿠팡 매출은 거래액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중요하게 보실 건 쿠팡은 이커머스 평균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딱 평균 정도, 이커머스 평균 정도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나머지 업체들, 지마켓, 11번가 뭐 티몬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이 쿠팡과 네이버가 차지하는 이커머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쿠팡이 이 평균보다 높게 성장하고 있고 네이버가 딱 평균 정도라면 아마 대부분의 지마켓이라든지 뭐 11번가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평균 성장률보다 아래일 겁니다. 혹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이커머스 평균보다 좀 높게 성장하는 업체들은 작은 어떤 쇼핑 플랫폼이거나 혹은 버티컬 서비스, 무신사라든지 아니면은 마켓컬리, 아니면 오늘의 집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요 평균보다 또 더 많이 증가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실적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감히 예상만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체 소매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거래하는 것 중에 온라인으로 뭔가를 구매하거나 쇼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이번 분기에는 25.2%입니다. 요 비중, 한 25% 정도 되는 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작년 3분기는 24.1%, 그러니까 한 1%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전체는 24.7%.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비중은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1% 내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온라인 침투율이 낮을 때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둔화돼서 성장하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이런 어떤 숫자는 아니죠.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점점 빠르게 올라가야 온라인 판매자들, 저희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유리할 텐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빨리 올라가는 시기는 지났고 이미 이제 온라인 쇼핑 요 시장 자체가 많이 성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쪽 라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제가 아까 이커머스 평균 성장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번 3분기에 8%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식품 쪽은요 15.5%나 증가를 했습니다.
농축산물은 20%가 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요 서비스 부분, 여행 및 교통 서비스는 32%나 증가했고요. 이 쿠폰 서비스는 36%나 증가했습니다. 평균이 8%인데 식품 쪽에서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이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어떤 성장률을 보였다? 그 의미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평균이 8%보다 훨씬 아래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생활 같은 경우는 4.1%밖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상승 못했고요. 패션은 2.3%.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는 올해 거꾸로 갔죠. 마이너스 2.9%의 성장. 그러다 보니까 생활 카테고리나 뭐 패션 카테고리, 가전 카테고리를 하는 업체들 쪽에서는 더 힘든 거죠.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와, 요새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 올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게 실제 딱 성장률, 평균 성장률 8%만 보면 아니 8%나 성장했는데 왜 이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 세부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뜯어보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식품과 서비스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이 평균 성장률을 올려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외 직접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직구를 얘기를 하는데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1등이었어요. 미국이 1등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자, 3분기 거 보세요. 3분기에도 전년 3분기, 2022년 3분기보다 무려 106.4%나 증가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액수로는 4,200억 원이 늘었죠. 2배 이상이 뻥튀기 된 겁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중국은. 그런데 작년 1등이었던, 해외 직구 1등이었던 요 미국은요, 거꾸로 갔죠. 220억 원 감소, 마이너스 4.6%의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어떤 직구 비중이 이제는 전체 직구에서 많이 높아지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떤 올해 대대적인 투자, 1,000억 원 막 투자한다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 핫하게 뜨고 있는 테무, 쉐인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어플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중국 직구가 소비자들을 무엇으로 끌어들이냐? 당연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요.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보다 보면 한국에서 파는 것과 가격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싸?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성비 때문에 이 한국 소비자들을 이제 이런 직구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품질 이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했던 제품, 판매량이 많거나 어떤 리뷰가 많은 제품 외에는 좀 사기가 불안한 게 있어요. 사더라도 품질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좀 이 포장이 제대로 올지도 막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좀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성비의 매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한국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보여주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중국 직구. 그러니까 이런 중국 직구에 대비해서 온라인 판매자들은 사실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23년 9월, 3분기 말고 이제 9월달 자료도 갖고 왔는데,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9월달 같은 경우는 약 19조 원입니다. 19조 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쿠팡이 네이버가 각각 거래액이 4조 정도로 예상돼요. 물론 쿠팡이 좀 더 많을 겁니다만, 그냥 약 4조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과 네이버가 약 20% 조금씩 넘게 전체 거래액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쿠팡과 네이버만 합쳐도 약 45%에서 50% 정도 이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 60%는 누가 갖고 있냐? 이제 지마켓, 뭐 11번가 혹은 또 이제 뭐 이런 컬리라든지 뭐 무신사 이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수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3분기 실적에서 좀 두드러졌던 거, 음료와 식료품, 그리고 여행 교통 서비스, 음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성장률이 높죠. 14.5%, 11%, 10%. 근데 그 외에 나머지들은 조금 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보세요. 여행 및 교통 서비스는 37.2%나 증가합니다. 음식료품은 22%, 농축산물은 40%. 그 외 나머지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겠죠. 이 위에 거는 이 온라인 쇼핑 요 거래액은 전월 대비고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니까 사실 이 밑에 걸 보시면 이 증가율이 얼마나 좀 쉽지 않다는, 지금 이커머스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 좀 갖고 왔는데, 이것도 9월달 자료긴 한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작년 대비해서 모바일 쇼핑 이 거래액 자체가 늘어났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요. 이 작년에 74.3%였던 게 이제 72.4%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달, 이 9월 달 말고요. 전체 달로 보면 이제 72, 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온라인 쇼핑에서 이 모바일 쇼핑이 빠르게 증가할 때, 이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때는 핸드폰으로 봐라, 어떤 상세 페이지 만들 때 핸드폰으로 검사해라,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요 단계도 성숙했다. 이제 모바일이 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 3% 내외에선 이제 더 이상 크게 성장하거나 이럴 건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우리는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거 73%, 75%, 요 정도 선이라고 딱 이제 픽스를 해놓고 어떤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3분기, 2023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커머스 전체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이커머스 실적, 이런 이 숫자 추이, 통계 추이에 대해서도 이게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좀 전체적인 자료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커머스 시장의 요 3분기 전체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